여러분은 이번에는 진짜 바뀌어보자 하며 계획을 세워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숫자도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매년 1월이 되면 올해는 진짜 다르다며 플랜을 새로 사고 유튜브 영상들을 보며 루틴을 짰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명상하고 책도 읽고.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열심히 세운 계획을 지킨 날보다 망친 날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일단 하루가 억울해지면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한번 포기하고 나면은 이걸 다시 따라가는 게 무슨 의미야 하면서 다시 아무것도 안 하던 날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계획을 세우는 게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는 만큼 실패했다는 기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실패가 조금씩 저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심삼일밖에 못하지? 왜 난 시작조차 이렇게 어렵지? 나는 태생적으로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계발 영상도 책도 도구도 다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상한 건 그 와중에도 내가 변하고 싶다는 거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뀌고는 싶은데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런 저한테 어느 날 작은 계기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계기 이후로 하루가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계획대로 안 되는 날도 많았고 중간에 무너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실행이 안 된다고 느끼셨다면 이번 영상은 처음으로 실행으로 연결되는 영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계속 실패하면서도 이상했던 건요, 계획을 세울 때만큼은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막 계획을 세울 때 벅차오르면서 이번엔 바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하는 그 느낌. 근데 그게 그 기분으로만 남고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엔 의지가 부족한 내 탓이야, 나는 왜 이렇게 게을르지, 나는 왜 이렇게 쓸모가 없지, 나도 진짜 해보고 싶은데 왜 안 되지? 그러다 스스로가 점점 미워졌습니다. 계획은 매번 새로 짰지만 패턴은 늘 하던 대로 똑같았어요. 1일차에 완벽하게 계획을 실행하면서 역시 나야 이러고, 2일차에 조금 어긋났는데, 3일차에 몰라 안해 귀찮아 쇼츠나 좀 볼까? 이러도 4일차 이후부터는 계획이요? 그런 건 없고요, 놀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이렇다 보니 계획을 잘 짜일수록 실패할 때 좌절감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아예 계획 세우는 게 무서워 이러면서 계획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내 의지력이 아니라 뇌가 문제더라고요. 우리 뇌는 계획을 지키기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뇌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짜지 않았기 때문이죠.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는 우리의 결정 근육을 고갈시켜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계획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세워도 막상 그걸 실행할 때가 되면 몸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뇌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의지력이 아니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처럼 완벽한 계획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당장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작은 행동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짤 때마다 실패하던 나를 대신할 시작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어요. 처음엔 이런 방식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 30분 하고 책 읽기 1시간 정도 하고 공부 2시간 정도 하자. 바로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할 일 목록을 나눠서 투두리스트를 작성해서 해보자. 이거는 3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럼 타이머 앱을 써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타이머 앱 열려고 핸드폰 켰다가 유튜브 열고 끝났죠? 그래서 남은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그냥 25분만 하고 말자는 단 하나의 기준, 단 하나의 조건만 설정했습니다. 이 루틴은 25분 안에 끝나야 한다. 중간에 폰은 볼 수 없다. 끝나면 5분은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 그렇게 만든 구조는 이랬습니다. 아침 루틴 시작 전 3분 준비 타임 가지면서 자리 정리하고 핸드폰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고 물리 타이머 25분 설정하기. 이걸 시작 의식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25분 동안 집중할 작업 하나만 정합니다. 예를 들어 글 한 페이지 쓰기, 강의 한 개 듣기, 노트 한 장 정리하기 같은 건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시간보다 끝나는 기준이 명확한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업을 하다가 타이머가 울리면 무조건 정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5분간 아무것도 안 합니다.
휴대폰을 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 놀랍게도 이 5분이 다음 25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하루에 2번에서 4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1세트도 버겁다가 3일차부터는 뭐야 왜 되냐? 이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핵심 장치가 된 게 바로 물리 타이머였습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는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가 없었어요. 켜는 순간 쇼츠, 릴스, 틱톡 등등 유혹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책상 위에 딱 하나 시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물리 타이머는 지금 너가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해 라는 구조를 뇌에 각인시켜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주는 신호장치가 되어줬어요. 그 타이머 덕분에 시작은 쉬워졌고 중단도 명확해졌습니다. 다음 루틴으로 넘어가는 게 당연해졌죠. 그래서 핵심 전략을 요약하자면 계획이 아닌 구조를 설계하라. 뇌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작동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보기 쉽게 실행 루틴을 만들어 보면 25분 집중할 타이머 하나만 정하고 물리 타이머로 시작 신호 만들고 중간에 절대 핸드폰 보지 않고 끝나면 5분 쉬고 이거를 하루에 2에서 4세트 정도 반복하는 것. 이걸 3일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의지력이 아닌 시스템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냥 25분 타이머 하나만 썼다고 인생이 바뀐다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일정한 리듬으로 반복하면 뇌는 그 행동을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이걸 신경회로 재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뇌 안에 습관 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한 연구에서는 하루에 같은 행동을 같은 맥락에서 반복했을 때 평균 66일이면 습관으로 굳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복잡한 행동보다 단순한 행동이 더 빠르게 자동화된다. 매일 반복하지 못해도 조금만 빠져도 다시 돌아가면 습관 형성은 이어진다. 그러니까 게으르더라도 완벽주의자가 아니어도 이 시스템은 따라올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SNS 알림 한 번에 뇌는 쾌감을 느끼고 초콜릿 한 조각에도 도파민이 분비되며 25분 완료! 라는 작은 성취감만으로도 뇌는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25분 단위로 자르기만 해도 뇌는 그 작은 성공을 반복하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유도됩니다. 실제로 뉴욕대 신경경제학 연구팀의 fMRI 실험에 따르면 즉각 보상을 예측할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며 그 보상이 예측 가능한 구조 안에 있을수록 반복 동기가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실행되지 않은 계획은 대부분 시작의 마찰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귀찮은 걸 피하고 쉬운 걸 먼저 하기 때문이죠. 만약 제가 말한 전략이 이론으로만 들린다면 이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인 제임스 클리어는 처음부터 유명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2012년 아무도 보지 않은 블로그에 매주 2개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의 명작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놀랐습니다. 단 2년 만에 구독자가 20만 명을 넘었고 그의 블로그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으로 이어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작은 습관을 반복 가능하게 만들면 복리는 반드시 돌아온다. 유명 기업가이자 자기개발 유튜버인 알렉스 허먼즈 역시 매우 단순한 구조를 통해 극도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전략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25분 타이머를 켜고 오직 한 가지 일만 한다. 타이머가 울리면 무조건 멈추고 짧게 쉬는 걸 반복한다. 그가 했던 건 단지 이 루틴을 매일 똑같이 반복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 하나로 그는 30대 초반에 100억 원대 매출 기업을 만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집중 못하는 ADHD 성향의 사람이라고 설명한 그는 이 단순한 구조가 내가 처음으로 지켜낸 습관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 말이죠. 실제로 이런 반론을 예상한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사례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레딧이라는 전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는 너무 게을러서 인생을 망치고 있었지만 딱 하나 타이머만으로 루틴이 생겼다는 글들이 수백 개나 존재합니다. 어떤 사용자는 ADHD 때문에 하루 일과를
자리를 못 잡았지만 단 하나 타이머 누르기만 반복하며 생산성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처음엔 25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지만 3일, 5일, 7일이 지나자 생산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처음으로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나는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구조가 없었던 거였다. 이처럼 제임스 클리어나 알렉스 허먼드처럼 성공한 사람들도, 레딧의 무명 사람들도 자꾸 반복되는 시스템 하나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틴을 반복시켜두는 장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계획 세우는 법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시작 가능한 구조를 뇌에 심는 것. 저는 그렇게 25분 루틴 하나부터 시작을 했고 그 25분이 쌓여 제 하루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냐고요? 딱 하나였습니다. 타이머를 누르는 거였어요. 복잡한 앱도 아니고 산만한 스마트폰 알림도 아니고 시작하고 멈추게 해주는 하나의 타이머.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처음으로 계획을 지킬 수 있다는 감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 딱 2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타이머부터 눌러보세요. 뇌는 시작만 하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움직이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루틴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25분의 구조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매일 쓰고 있는 그 타이머를 아래 링크에 걸어둘게요. 이 타이머는 단순한 시간을 재는 도구가 아닙니다. 실행력을 구조하는 장치입니다. 혹시 지금 뭔가 바꾸고 싶다면 다른 어떤 결심보다도 단 25분이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